24년 3월 5일 케이스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은 35세 여성이고요. 직업은 안 가르쳐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이 잦은 직업이다라고만 했고 8시간을 서서 일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몸이 매우 약한 그런 체질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근육 자체를 사용하는 능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분이시고 특징적으로 이제 프로프레셉션이라고 하는 고유수용성 감각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 자기 몸의 위치를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도 많이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시각을 차단했더니 나머지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관절의 수용체들 이런 관절 위치 감각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티큘레 리셉터라고 하는 관절 수용기가 많이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관절 기능 수용기라는 건 우리가 균형을 잡고 프로프리셉션이라고 하는 것들 밸런스 운동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시각적인 거 전정기관하고 시각을 통해서 대부분을 이 위치 감각을 잡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관절에 있는 수용체들에 의해서 내 위치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느끼게 되는데 이 아티큘러 리셉터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대부분 인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목을 삐었을 때 한 번 삐게 되면 계속해서 발목을 접지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관절 수용체 자체가 인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인대를 다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친 거나 이런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각을 차단하면 전정기관 자체는 이제 귀에 있으니까 이 관절 자체에서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근데 근육이나 이런 위치 정보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 수용기 자체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촉진을 하면서 근육의 감각을 거의 못 느낀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피부신경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감각신경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준비 시간이 길다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근육을 수축해 보세요 하면 지시를 하면 매우 늦게 한 3초 정도 후에 그 근육을 수축시키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수용체 중에서도 특정 근육을 수축하는 감각 정보뿐만 아니라 운동 정보 이런 것들이 반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리액션 타임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진단을 받은 거는 탈장에 관련되어 있는 진단을 받으셨고요. 과거력은 원인을 모르는 호르몬 불균형을 가지고 있어서 두드러기가 난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8주에 한 번, 제가 기억하는 게 8주에 한 번씩 복용을 안 하면 두드러기가 나는 상태라고 합니다. 고유수용성 감각은 꺼져 있는 거 그대로예요. 우리가 몸에서 눈과 시각적인 거 그리고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귀 안에 들어가 있는 이석이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뒤로 할 때 이 앞쪽으로 굴러가고 뒤쪽으로 굴러가서 내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나면 관절에 있는 수용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근육, 힘줄, 관절 이런 위치에 관련되어 있는 기계적인 감각들을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눈을 감고도 내 손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눈 감고서 물컵이나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집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용수용성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의 위치, 크기, 무게, 온도, 소리 이런 것들의 정보를 느껴서 몸에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하는 수용체예요. 이거를 이제 뇌로 전달하고 그 뇌로 전달하는 게 처리를 해서 우리 몸에서 다시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서는 이런 고유성성 감각을 통한 움직임이나 이런 트레이닝을 할 때도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통해서 이런 운동을 지도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 주 증상은 허벅지 뒤쪽이 시리다, 오른쪽 허벅지 뒤쪽이 시리다라고 했는데 시리다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약간 뼈 이런 데가 시리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뒤쪽에 있는 뼈, 앞다리뼈 뒤쪽에 붙어 있는 어떤 근육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잡아 당긴다는 느낌이라든가 뼈 자체가 직접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하면 그 넙다리뼈 뒤쪽에서 붙어 있는 근육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치골근, 단내전근, 장내전근, 대내전근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넓은 광근 그런 근육들이 이렇게 뒤로 돼서
넙다리뼈의 뒤쪽에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직접적으로 원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쪽에 지나가고 있는 신경, 그러니까 사이아틱 너브 자체도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상은 왼쪽 골반 앞이랑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캐틀벨을 들고 회전하는 동작에서 다쳤다고 해요. 그게 이제 동작을 보니까 원암 윈드밀 자세, 그러니까 팔을 위로 뻗은 상태에서 캐틀벨을 위로 들어서 올리는데 허리가 그때 삐끗한 거죠. 그리고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장요근의 문제에서 생기는 연관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장요근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골반, 그러니까 넙다리뼈의 헤드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안정성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골반 앞쪽도 아프고 이런 기능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통증,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가 있고 속 안에 있는 로컬 근육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움직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어떤 자세나 그게 또 그냥 막 좋아지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요근 문제를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증상 같은 경우 오른쪽이 아웃플레어로 바깥쪽으로 이제 골반이 넓게 벌어져 있다라고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진에서 뒤에서 보게 되면 포스처 애널라이시스에서 오른쪽 골반이 가운데 배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쪽으로 좀 더 벌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다리 길이가 한 2.5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0.5cm 정도의 차이로 줄어들긴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골반이 불균형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좌우에 있는 골반을 잡고 있는 근육들이 텐션이 다 다르겠죠.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 텐션들을 조절하면 다리 길이가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기에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있는 데가 혼자서 꼼지락꼼지락해서 움직였다고 해요. 그래서 의심한 건 아마 티비얼스 안테리어 쪽 MMT를 해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디페로닐 러브 자체를 좀 의심했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꼼지락거린다는 건 플렉서 할로시스 롱구스의 의심이 좀 더 있어 보이죠. 엄지발가락 자체가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느낌이면 앞쪽에 있는 신경에 의해서 이게 들리는 건데 이게 꼼지락꼼지락 하는 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뒤쪽에서 오는 아래쪽 발바닥 쪽에서 오는 플렉살루시스 둥구스 엄지 굽힘근이죠. 긴 엄지 굽힘근을 조절하고 있는 신경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데드버그 자세 누워서 이제 앞으로 나란히 하고 다리를 90도 접은 상태에서 다리를 코어 머슬을 수축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코어의 이 수축을 통해서 이 꼼지락거리는 게 사라졌다고요. 좀 특이한 거죠. 이거 그러면 신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코어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들이 정상적으로 수축을 하면 이렇게 신경적인 것들이 해결되는 형태를 띠나 봐요. 그리고 횡격막 자체도 복식 호흡을 유도했더니 입술이 떨렸고 그런 걸 통해서 횡격막을 최대한 끌어 내려놓고 이제 복강내 압을 올린 상태에서 운동을 했더니 입술 떨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반응들이 약간 전체적으로 신경적인 거나 말초적인 것보다는 코 중심 자체에서 있는 그러니까 허리 자체에서 나가는 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ROM을 쟀더니 골반을 봤더니 굽힘 동작, 편 동작 오른쪽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이 나왔죠. 왼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전체적으로 가동 범위가 감소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쪽으로 모으거나 벌리는 동작 말고 회전되거나 아니면 들어올리거나 뒤로 편 동작이거나 이런 동작들에서 전체적으로 가동 범위가 감소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고관절 자체의 가동 범위가 감소되어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안 쓴 거죠. 운동을 안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고관절을 이렇게 쓸 일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릎에서는 왼쪽 무릎이 각도가 좀 적게 나오긴 했어요. 네, 아직은 알 수 없고 그다음 발목에서도 왼쪽 좌측 굴곡이라고 하는 발바닥 굽힘 자체가 감소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MT를 실시했는데 앞에서 보게 되면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라는 말을 썼어요. 오른쪽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그레이드 3다. MMT를 했더니 근데 제가 이걸 수정한 건 힙 익스텐션 뒤로 편 동작에서 오른쪽 앞쪽에 있는 게 오른쪽 뒤쪽에 있는 건 안 적었으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분은 힙 익스텐션을 했더니 앞쪽 오른쪽이 그레이드 3이었어요. 일단 프로그램이 안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햄스트링에서 쥐가 나는데 그게 아무래도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약하기 때문에 햄스트링을 과사용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테이션 이제 이 앞쪽에서 봤을 때 인터널 오블리큐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인터널 오블리큐
트렁크 로테이션을 했더니 오른쪽 모르겠고 왼쪽은 3.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지금 보면 여기에서 오른쪽 인터널 오블리큐였죠. 그래서 내가 오른쪽 인터널 오블리큐를 수축하기 위해서는 몸을 왼쪽으로 회전시키면 오른쪽이 되죠. 익스터널 오블리큐는 왼쪽으로 수축할 때 왼쪽이 되고. 그래서 반대쪽이 수축하는 걸 컨트라레터럴이라고 하고 익스터널 오블리큐고 그다음 같은 쪽 동측을 회전시킬 때는 입실레터럴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힙 에비덕션은 그다음에 오른쪽이 3 플러스고 그러니까 3인데 4 정도로 올라갔다고 해요. 다음 테스트를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고 오른쪽 그루테스 메디우스 이게 완전 끝에 레인지에서 힘을 빼면 그냥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그것 때문에 3 플러스라고 적어놓은 거고 힙 플렉션 자체는 3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텐더니스 체크는 왼쪽에 있는 근육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루테스 메디우스는 오른쪽 근육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트리거 포인트를 찾았더니 이렇게 만져지는 느낌이 났다라고 해요. 자, 그걸 바탕으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SLR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햄스트링 자체에 아까 뒤쪽에 있는 실이라는 느낌에서 햄스트링이나 디스크로 인한 신경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한번 접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버 테스트는 고관절. 아까 ROM 쟀을 때 고관절 자체의 가동 범위가 많이 감소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페이버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4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 높이 그다음 반대쪽 높이를 재서 높은 쪽이 이제 양성인 거예요.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감소되어 있는 그런 거고 프렌들렌버그 테스트는 한 발 외발서기 자세죠. 그래서 중등근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컴프레션 디컴프레션은 디스크가 이제 신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의자를 손으로 잡아서 당겨가지고 컴프레션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컴프레션을 안 하고 컴프레션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다리를 들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디컴프레션은 이제 의자를 손으로 받쳐서 이 압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움직여봐서 신경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T 스파인 로테이션, T 스파인 로테이션은 흉추 가동성.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구분등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허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흉추도 가동 범위가 감소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플렉션은 단순하게 그냥 앞으로 숙이는 게 아니라 코어의 수축을 통해서 앞으로 숙였을 때 뭐 햄스트링이 당기는지 통증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통증이 올라가는지 뭐 호흡을 들이마시고서 배를 빵빵하게 만들어 놓고 숙였을 때나 아니면 특정 부위를 수축시키거나 손으로 짚어주고 그 짚은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호흡을 밀어내라고 한 다음에 숙일 때 트렁크를 움직일 때 그런 통증이 감소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테스트들 이런 것들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앞모습부터 볼게요. 아까 아웃플레어라 그랬죠 오른쪽이. 그래서 중앙에서 봤을 때 이쪽이 이쪽에 비해서 더 길죠. 그러니까 ASIS라고 하는 전상장 골격이 더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몸 전체가 왼쪽으로 이동돼 있죠.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이쪽 면이 좀 더 넓은 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사진하고 근데 이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했더니 자세가 좀 틀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앞모습과 뒷모습의 차이가 서 있는 자세의 차이가 너무 크다 했더니 이게 앞모습을 보고 옆모습을 보고 이렇게 돌면서 사진을 촬영했는데 돌면서 이미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의 고관절 자체가 지치면서 이쪽으로 체중을 지지하고 짝다리를 짚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반이 회전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자세 자체가 무너지는 형태를 띠어요. 이렇게 서서 촬영하면서 도는 이 시점에 이제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쳐버렸으니까.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몸은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 둘 다 비슷하죠. 그리고 체중이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오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체중이 기울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골반이 옆에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따고 가면 이렇게 골반에서 휘죠. 이렇게 배만 앞으로 밀고 나오는 듯한 등을 보이게 되면 이제 구분등이에요. 구분등이 되면 이 라인에서 어깨나 목이 앞으로 돌출되면 2차적으로 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골반이 뒤로 밀어서 내 중심을 맞추려고 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발목 쪽 여기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아리까지.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근육들을 좀 이완시켜주고 항상 이게 꽉 잡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면 좀 부드러워질 수 있는 상태다. 좌우가 틀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는 약간 사진 촬영한 거나 이런 거에서 부족한 게 있으니까 하나씩 다시 살펴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 여기가 넓다. 그다음에 발의 모양이 이렇게 휘어지죠. 그러면 이분은 아치가 여기가 무너져 있을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 무릎은 정면을 띄고 있으니까 무릎 쪽은 괜찮고 손의 높이도 오른쪽이 낮죠. 그러니까 몸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이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팔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오른쪽이 회전돼서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리고 오른쪽으로 전체적으로 기울여서 오른쪽으로 회전되는 형태의 몸을 띠고 있습니다. 이분은 체중이 오른쪽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오른쪽이 약간밖에 이렇게 앞으로 나온 게 없죠. 그러니까 앞에 모습을 봤을 때는 되게 많이 기울어졌을 것 같은데 옆모습을 보니까 왼쪽에 비해서는 오른쪽이 조금 더 나오긴 했지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큰 차이는 이렇게 자세가 꺾여 있어서 뒤쪽이 타이트한 느낌이다. 그리고 아직 목은 앞쪽으로 돌출되는 형태, 완전히 이렇게 구분등이 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스웨이백인데 슬라이트한 스웨이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쇼텀골을 잡았어요. 롱텀골은 이 회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목표로 치면 쇼텀골은 당장 내가 증상이나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하고 그거를 일으켰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를 정할 때는 이분은 아니고 예를 들면 골반 통증을 감소하는 게 이번에 단기적인 목표면 힙식스 머슬들 그런 릴리즈라든가 스트레칭을 하고 힙 조인트의 포스테리어의 디스트랙션을 통해서 위치를 맞추고 그래서 정상적인 관절의 위치를 맞춘 상태에서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걸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뭐 로우 스트레미티, 그러니까 하체 전체의 올바른 자세를 만들겠다. 또는 일상생활, ADA라는 건 통증이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목표다. 해가지고 이렇게 롱텀골도 어떤 목표를 이루게 되면 또 다른 목표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첫 번째 왔을 때 전체적인 목표와 그다음에 한 주 한 주의 목표라든가 어떤 테크닉이나 운동에 대한 목표들로 어떤 것들의 결과값을 얻고 싶은 것들을 쇼텀골로 상정해 놓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좀 더 깔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쇼텀골과 롱텀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스트했던 평가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업도미널 머슬 자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익스터널 오블리큐, 내복사근이나 외복사근 자체의 문제들로 인해서 거기에 트리거 포인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MMT 상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 근육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증상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코어의 근육을 수축시키고 복압을 유지하게 되면 통증이 감소되는 거 코어 머슬 자체의 그 동원되는 패턴 자체가 많이 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코어를 수축시키고 아니면 호흡을 통해서 호흡 운동을 하고 그다음 몸을 움직인다거나 이런 형태로 운동을 해서 리크루트먼트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의심드는 건 힙 조인트 자체에서 가동 범위가 감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힙플렉스 머슬 같은 경우는 포스처 아날리시스 플럼 라인 테스트를 했을 때 한쪽으로 짝다를 짚는 것 때문에 아마 이쪽 오른쪽으로 짝다를 짚으면서 골반이 회전되고 아웃플레어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소아스에 대한 뭐 연관통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른쪽에 소아스 머슬을 한번 의심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글루테우스 맥시머스 메디우스는 결과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MMT라든가 ROM 그다음에 트리거 포인트 전체적으로 다 맥시머스랑 메디우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둥근 자체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설명은 안 했지만 어덕터 머슬 자체에서 컴펜세이션이 이제 플랭크 자세에서 몸통이 회전하는 것들을 가지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지지하고 있는 쪽으로 왼쪽으로 골반이 회전되는데 이때 회전되는 방향이 약간 특이해서 그럼 왼쪽으로 지지되는데 왼쪽 발을 들면 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에 짝다리를 짚는 것 때문에 내회전되면서 내전근 자체들도 많이 타이트해지거나 보상작용을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생각한 진단명은 슬라이트 스웨이백 자체를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스웨이백이 있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잖아요. 짝다리를 짚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자체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코어가 약화된 걸로 인해서 트렁크가 불안정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신경이 어딘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신경 어딘가에 문제를 가지고 있고 포착돼서 이제 눌리고 있다라는 것들이 의심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기능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이 돼요. 다른 특이한 뭐 테스트 결과로 나온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가장 의심이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릴리즈하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통증을 떨어뜨려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움직임을 개선하는 거. 그래서 스웨이백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타이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스테리어 머슬 체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릴리즈 해주고 스트레칭 해줘서 압력 자체, 잡아당기는 것들을 좀 감소시켜주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렉션 형태의 운동들을 좀 많이 진행해서 트렁크가 이렇게 숙여지면서 뒤쪽에 있는 기립근이라든가 대둔근, 그다음 햄스트링 이런 곳들을 스트레칭 형태를 많이 시키게 될 것 같고요. 업도미널 머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복사근이라든가 외복사근 부 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CRR 자체들도 많이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릴리즈를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 핫팩을 대줘도 되게 좋아요. 따뜻하게만 만들어줘도 자기가 장 같은 것들이 잘 움직이면서도 업도미널 머슬들이 이완이 되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 폼롤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에 딱 깔고서 스스로 이완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냥 직접적으로 집게 집듯이 잡아서 그 알갱이가 있는 부분들을 가볍게 마사지 해주는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흉추라든가 힙 조인트 자체에서 있는 모빌리티 운동들을 실시하게 돼서 압력 자체를 좀 감소시켜줘서 움직임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코어 근육들을 다시 활성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딩 엑서사이즈를 진행해서 호흡을 통한 운동들, 정상적으로 일단 호흡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 자체의 운동에서 그냥 정상적인 호흡과 그다음에 횡격막이라든가 골반저근을 이용해서 압력을 준 상태에서 호흡하고 그 호흡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형태. 그래서 코어 운동들도 이렇게 호흡이랑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렁크 로테이션 할 때 이런 로테이션 그러니까 복근 운동을 트렁크를 트위스트 시키면서 하는 운동들을 그 이후에 진행을 해서 이 인터널 익스터널 오블리큐 머슬들을 강화시켜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치를 제가 말씀드린 게 있고, 그다음 체중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쏟아져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체중 지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르시스 롱구스 이쪽도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거렸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플렉스 하르시스 롱구스에 관련되어 있는 액티베이션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형태 이거 무조건 코어 운동이랑 같이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발목에 아치가 무너져 있어 보였잖아요. 아까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무지해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포메이션 된 풋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앵클의 인터널 로테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모빌리티 운동들, 하프닐링에서 이제 무릎을 바깥으로 움직여줘서 앞뒤로 움직이는 형태나 발목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쇼풋 형태, 그래서 아치를 당긴 상태에서 웨이트 베어링, 체중을 실어주는 형태의 운동들을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코어랑 같이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하체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활성도가 같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분께 설명하는 건 이제 현재 가장 크게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거 증상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허리 통증이 이제 캐틀벨 운동을 하면서 삐끗하셨는데 그 부분이 주변의 인대나 연부 조직이 다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자체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고 그 부분 그 부위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호흡 운동을 통해서 고정시켜 주는 그런 운동들로 통증을 감소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발가락이 움직이거나 허벅지에서 발생하는 이제 감각적인 부분들은 코어가 약해지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생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후면 사슬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켜서 코어를 강화시킨 다음에 전체적인 이 자세, 포지션을 좋게 만들어주면 그쪽으로 가는 압력들이 감소하게 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케이스는 이겁니다. 되게 답이 나올 수 없는 약간 애매한 케이스였어요. 어렵지 않나요? 어려운데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결정해 본 거거든요. 재밌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어떤 거를 바탕으로 해서 유추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운동 처방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답이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케이스라서 한번 어렵지만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했고 감사합니다.